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설 연휴 나흘간 강원도에서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와 철원 각 3명, 춘천, 원주, 횡성, 화천에서 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 중 절반이 가족을 통해 확진됐다며 가족이나 지인 간 감염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강원도에서 산악 관련 구조가 11건 이뤄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1일 오전 11시 50분쯤 춘천시 신동면 사막산에서 산행 중이던 7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하산하던 다른 등산객에게 발견돼 무사히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는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에서 40대 등산객 B씨가 다리를 다치면서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는데요. 13일 오후 3시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터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C씨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임신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시민 24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센터인 봄내체육관과 위탁의료기관 78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종사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등 4천 명을 우선 접종하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 등 5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18세에서 64세까지 일반성인 17만 8천여 명은 3분기에 접종받을 수 있고 이후 4분기에는 미접종자가 대상입니다. 춘천시는 백신 수급 일정과 확보 물량에 따라 백신 접종 날짜는 유동적이지만 사전 리허설과 방역 대책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1월까지 전 시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추진합니다. 우선 이달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순으로 예방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아레나 경기장의 접종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초저온 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나갑니다. 강릉시는 7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새학기 준비에 활기가 넘쳐야 할 대학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올해도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에 학생들이 개학을 미루면서 원룸촌에는 빈방이 넘쳐나고 개학만 기다리고 있던 주변 상인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물이 건물마다 붙어 있습니다. 아직 방주인을 찾지 못한 원룸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새학기 개학을 약 2주쯤 남긴 지금 시점에는 계약 등이 모두 끝나야 하는 시점인데요.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그 절차가 약 절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2월 달 이제 이럴 때 확산되니까 시작은 했지만 그때는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방들을 얻었고 올해는 아예 코로나가 안 끝나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과는 집들을 없고 대면 수업을 안 하는 과들은 아직까지는 집들 안 없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방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학생들이 개학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부분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이미 계약한 자취방 월세만 낭비한 경험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는 일단 통학을 하며 백신 접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면이랑 비대면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아직 미루고는 있는데 다들 구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통학을 해야 될지 다 미루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들 2학기 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대학가 상권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새 학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개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대학가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29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시 지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회장님 반갑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됐지요, 원주가.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분위기는 미분양 관리 지역 된 거는 태산동 미분양 때문에 잡힌 거예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려면 일단 500가구는 500세대가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분양 우려도 있고 해서 지정이 된 건데, 일단 1월 29일에 됐으니까 아마 3월 31일까지는 지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타격까지는 아니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면은 분양을 할 때 이제 우리 일반 부동산이라든가 소비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분양하려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보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이제 사업 시행할 때 조금 분양 보증을 받는데 불편하다는 거, 심사 제도가 있다는 거지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분양하는 회사 쪽에서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쉽게 허가가 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역 저기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행을 하는 거라 크게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됐다고 사업 진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심사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원주는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높아서 좀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곳이죠. 이렇게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으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외진 투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분양, 특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외지 투자자들이 와야지만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같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금액이 오르는 거는 외지 투자자들이 금액을 올려놓고 빠져버리면요, 그랬더니 실수요자들인 원주 사람이 그 높은 금액에 사게 되잖아요. 금액이 유지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깡통 전세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놓고 외지인들이 빠져버리면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끝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고려해야 될 부분도 알려주실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나 왜 급하게 이렇게 실거래가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 보면 실거래를 한번 1년 단위로 한번 쭉 보시고, 지금 투자자들이 작년 가을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 단기간에 급상승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꾸준한 아파트 실거래가 한 1년치를 보시면 그런 데는 들어가도 되지만, 급하게 올랐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이 도시 재생이 지역에 새 옷을 입힌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도시 재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 자원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도시 재생의 의미에 대해서 장진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폐강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원도 정선. 사람들이 떠나면서 곳곳에 빈집이 생겼고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기며 황폐화되던 마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한 마을 호텔 18번가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쓰던 마을회관을 컨벤션룸으로, 버려진 빈집은 아늑한 객실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골목은 호텔 로비가 돼 손님을 반기고 인근 상가들도 친절로 화답합니다. 골목길을 따라가면서 그런 경쟁력 있는 상점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엮어서 손님에게 호텔처럼 편안한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 사업을 해보자. 주목할 점은 새로 짓거나 부순 건물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먹거리까지 생긴 데다
마을을 떠난 주민도 없어 공동체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허무는 재개발, 재건축 대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재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형성하고 그리고 유지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중요하고요. 변화되고 있는 문화와 산업 그리고 교육,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계하고 또 연결해주는 국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5년 차인 올해는 전국 180여 개 지자체 440여 개 마을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관과 주차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 900개가 조성되고 빈집 등을 활용해 16,000호의 공공임대주택도 생겨납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일자리 7만 4천여 개 창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추진 5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구도심에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외형 변화에 집중해 왔었죠.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이 끝나면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 텅 비어버리고 도시 전체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딜레마가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어서 장보영 기자입니다. 비만 오면 빗물이 흘러 넘쳤던 곳. 석축을 쌓은 뒤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답답했던 담장도 뻥 뚫리고 관리가 되지 않던 공원은 말끔하게 정돈됐습니다. 위압감을 줬던 옹벽은 묵은 때를 벗기고 색을 입히니 다른 장소 같습니다. 모두 주민 의제 발굴단에서 해결한 마을의 문제들입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CCTV 설치라든가 조명 설치 그런 거를 제안했을 때 그게 수용이 되어가지고 되게 기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을 다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소통이 되었습니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 주민 20여 명은 지난 5년 동안 마을의 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작게는 작은 도서관 이름부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 구성까지 모두 주민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해동동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문화와 교육과 소통, 어울림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통하고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한 것이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재생의 주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이 도시 미관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원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기간이 끝나면 방치되는 사례들이 수차례 지적되어 온 만큼 주민이 변화를 스스로 이끌고 추후 활용까지 도맡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에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방에 있어서 가장 올바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주민이 주도하는 어떤 상황으로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닌 시작부터 주민이 이끄는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답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